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이 된 강민혁입니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초등학생 아들과 아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자연스럽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부부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규모 모임은 월 한두 번씩 만나 술도 마시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게 정말 재밌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네요? 모임에서 가장 활발한 성격의 김재석 형이 늘 이렇게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죠. 그의 아내인 윤정 씨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모임은 언제나 화기애애했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자리였죠. 민혁 씨, 당신이랑 아내분은 정말 잘 어울려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 보면 진짜 보기 좋아요. 한 번은 윤정 씨가 저희 부부를 보며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괜히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싸울 땐 엄청 싸워요. 여기도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요즘 약간의 권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익숙해진 건 좋았지만 그만큼 설렘과 자극은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인지 때로는 모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우리 다음엔 어디로 여행이라도 같이 가볼까요? 요즘 캠핑 같은 거 유행이던데. 모임은 단순한 술자리를 넘어서 점점 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술이 몇 잔 돌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즈음 김재석 형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진짜로 서로 다 믿는 사이잖아. 그치?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재석 형의 말투는 어딘가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황당한 얘기를 해볼까 해. 듣고 그냥 웃어넘겨도 좋아. 사람들은 술 기운에 재석 형의 말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꺼낸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끼리 한 번쯤 서로 아내를 교환하는 게 어떨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의 말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웃음기를 잃은 얼굴로 그를 바라봤죠. 누군가는 긴장한 듯 헛기침을 했고 저 역시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재석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제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동시에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재석 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요즘 이런 거 해보는 사람들도 많대. 물론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고 다들 진짜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재석 형의 눈빛은 단순히 농담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재석 형이 한 얘기 너 어떻게 생각했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상하긴 했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긴 해. 너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솔직히 좀 황당했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석 형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분위기가 더욱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웃고 떠들었지만 저마다 속으로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재석 형은 다시 한번 그 제안을 꺼냈습니다. 지난번 얘기 다들 아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그의 아내인 윤정 씨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우리 둘은 이미 이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솔직히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방아는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린 강요하지 않아. 그냥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남들에게 소문날 일도 없고. 재석형은 끝까지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넘기면 되는 거겠지? 그 말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저는 집에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진짜 휘말리면 어쩌지?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하지만 아내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혁 씨, 혹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말로는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석형으로부터 온 연락은 모든 것을 결정짓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아, 너희도 우리랑 진짜로 해보는 거 어때?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결국 아내와 함께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석형의 제안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그저 술자리의 농담처럼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제안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민혁아, 너희도 진짜 한번 생각해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며칠 후 재석형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가볍고 여유로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때 서로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보자고. 분위기 괜찮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되고. 저는 그 통화를 마친 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뒤에 감춰진 지루함과 단조로움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재석형이 이번 여행에서 그 얘기 다시 꺼낼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 너무 익숙해진 것 같긴 해.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계획대로 캠핑 여행을 떠났습니다. 2대의 차에 나눠 타고 재석형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이동하며 여행의 설렘을 나눴지만 그 이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한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석형은 평소처럼 분위기를 띄우며 사람들을 웃게 했고 그의 아내 윤정 씨 역시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이면 항상 재밌지 않아요? 여기선 뭔가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어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윤정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술자리가 깊어지자 재석형은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진지하게 얘기해볼까? 지난번에 내가 한 얘기 다들 아직도 불편해?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얼굴만 살폈죠. 그 어색한 침묵을 깨는 건 윤정 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해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새로운 자극도 생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해봤다고?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구나. 재석형은 계속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끼리잖아. 다들 믿는 사이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그냥 서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날 밤 재석형과 윤정 씨는 우리 부부에게 각자 말을 걸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민혁 씨,
한 번쯤 색다른 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윤정이랑 나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오히려 더 서로에게 애틋해졌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내의 반응을 살폈죠. 아내는 조용히 앉아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정 씨가 아내에게 다가가 속삭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혁 씨, 우리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의 말은 단순히 호기심일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갈등과 고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재석형 부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분위기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재석형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했고 우리는 서로 파트너를 바꿔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민혁 씨,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윤정 씨는 부드러운 미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저는 그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 첫 만남은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오히려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감정들을 끌어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어젯밤은 어땠어? 그녀의 물음에 저는 어딘가 찝찝하면서도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이상한데 나쁘진 않았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어쩌면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 속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캠핑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재석형 부부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로 변했으며 그들은 점점 더 자주 우리를 만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모임 멤버들까지 이 제안을 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부들까지 점점 그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캠핑 이후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이웃 간의 친목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재석형 부부와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이상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거나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혁 씨, 우리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는 건 어때요? 지난번처럼 편하게. 재석형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 속엔 명백히 다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이런 만남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함을 느끼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 그들과의 만남을 주도하려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할까? 집에서 다 같이 저녁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마음 한편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내가 모두 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점점 더 깊어지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재석형 부부의 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와인이 몇 잔 돌자 분위기는 점차 느슨해졌습니다. 윤정 씨는 다정한 미소를 띠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고 재석형은 제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지난번 어땠어? 솔직히 말해봐. 나쁘지 않았지?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뭐랄까, 새롭긴 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이런 건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즐기면 돼. 그의 말은 마치 이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려는 듯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안심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파트너를 바꾸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정 씨는 여전히 침착하고 다정한 태도로 저를 대했지만 저는 마음 한편에서 더 큰 혼란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모임 멤버 중 하나였던 동훈 씨가 저를 따로 불러내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민혁 씨, 요즘 재석 형이랑 자주 만난다면서요?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는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친해서 자주 보는 거지. 별다른 건 없어.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가? 근데 요즘 윤정 씨랑 내 아내가 서로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의 말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재석 형 부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내와 저는 재석 형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석 형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동훈 씨네 부부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을 보이더라니까?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한테까지 말한 거야?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걸? 재석 형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도 성향이 비슷하더라고. 오히려 재밌어 보인다는 반응이었어.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끼리의 비밀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고, 이 관계는 점점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러다가는.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막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멈추자는 거야? 난 오히려 요즘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뭐가 좋은 건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해? 우리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잖아. 당신이랑 나 서로 숨기지 않고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고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석 형 부부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이 관계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모임에서 다른 부부들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며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들은 의외로 호기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오히려 점점 더 이 관계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린 그냥 조금 더 솔직한 것뿐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그녀가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역시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재석 형 부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설득은 결국 우리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모임의 다른 부부들에게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이런 비밀 하나쯤 있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재석 형은 늘 이렇게 말을 꺼냈고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사람들은 점차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당신네 부부 진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다른 부부 중 하나인 동훈 씨는 은근히 부러운 듯한 표정으로 저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애써 미소 지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석 형 부부의 계획대로 모임에 참여하는 부부 중 또 다른 부부가 이 관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호기심 어린 태도로 시작했지만 곧 재석 형 부부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민혁 씨, 이제 우리도 좀 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계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에 발을 들이면서 우리의 모임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저는 아내와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임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바뀐 것 같아? 이게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난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 관계도 더 솔직해졌고 서로 숨기는 것도 없잖아. 당신은 싫어?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관계가 가져온 변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이 우리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런 관계였어? 아니지? 그 말에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아내는 핸드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모임의 다른 부부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에는 저와 다른 아내가 은밀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소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혁 씨, 당신 솔직히 말해봐. 진짜 이게 다야?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어? 아내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저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다른 부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터져나왔고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렇게 말하는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모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각자의 가정은 점점 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결국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이건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과거를 떠올리며 매일 자책했습니다. 왜 그때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왜 멈추지 못했을까? 그 모든 유혹은 잠깐의 설렘과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전달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혹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썰라디오는 앞으로도 더 진솔하고 충격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